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부분은요. 새해가 시작되니까 또 참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또 큰 폭력적인 사건이 벌어진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내의 시위 사건인데요. 자, 지금 뉴스를 가면 보시면요. 일단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외국 군인들이 여기 와서 강력 진압을 하고 있는 것까지 현재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꽤 논란되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의견 나눔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치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대강 위치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 위치는 대강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서북부로 올라가면은 또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자흐스탄이고요. 카자흐스탄 북쪽에 또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서북부와 러시아 남부 사이에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큰 나라고요. 아시겠지만 소련 시대 때는 카자흐스탄이 소련에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었다가 소련이 해체가 된 다음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CIS, 독립국가연합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요, 우리 국내 신문 말고요, 외신으로 제가 주로 들고 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알자지라 뉴스에 있는 것을 영어로 된 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토카이프라는 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현재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저항하는 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하는 사람이란다면은 현재 시위대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첫 시위가 발생한 장소는 자나오젠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기름값 상승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전 지역으로 삽시간에 시위가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네, 카자흐스탄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저번 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일단 1월 2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나오제는 아주 작은 소도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위가 폭발을 했습니다. 먼저. 네, 그것이 된 다음 2일 후가 지나면은 수도가 알마티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조금 되긴 했지만 알마티가 누르술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탄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르술탄. 아무튼 여기를 포함해서 다른 countries,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다른 지역들 역시 많은 확산이 일어났고요. 이것에 대응을 하여 토카예프 대통령은 비상시국 선언을 합니다. 네, Status of Emergency 선언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삽시간에 퍼지는 현상을 보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게 많이 작용하겠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 토카예브 대통령은 어떤 루트에서는지 모르겠으나 러시아군에게 이렇게 시위대를 진압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러시아군은 왔고요. 그와 함께 시위대에게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7일 날 발표하기를, 내무부에서 발표하기를 26명 사망을 했고 3,000명 이상 구금되었고요. 하지만 이후로는 대통령이 사전 경고 없이 시위자에게 발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프닝 파이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월 7일에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위가 정확하게 왜 또 발생했고요? 어떠한 명목으로 토카예브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이걸 요청할 수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현재 땅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정말 큽니다. 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오른쪽 보시면 조금 작지 않아요? 하지만 잘 보시면 주황색 박스가 보이고요. 여기 거의 주황색 박스를 거의 커버하는 게 카자흐스탄 영토가 되겠습니다. 물론 러시아보다 작긴 작은데요. 그래도 이 러시아보다 작지만
카자흐스탄 영토는 몽골과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과 몽골 영토 크기는 비교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인구는 2천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요, 8.4%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적지 않은 원유 오일을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디서 이것을 생산하냐면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호수 있죠? 이게 카스피해인데요. 여기 중심으로 석유가 또 개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륙에도 어느 정도 유전지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두 개를 요소로 잡아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얘기고요. 일단 현재로서 이 카자흐스탄은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다른 경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도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벌어진 시위가 첫째 발생했던 그 시위 장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엮여서 엄청나게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이거는 현재 여기 작은 글씨로 보이는데요. 1월 6일 날 이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자지라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나 상승했기에 이런 언급을 하나 보면요. 일단 액화석유가스 가격이요.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왔을 때요. 1리터당 50탱게라는 게 있습니다. 탱게가요. 그 지금 카자흐스탄의 화폐단이거든요. 이게 2022년 초가 되니까 1월 초 첫째 주가 되니까 120탱게가 되었습니다.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우리도 보시면은 뭐 기름값 뭐 1리터당인가요? 뭐 1,800, 뭐 1,700 이것도 비싸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막 갑자기 1,700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3,500, 4,000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일단은 가만히 있긴 어렵겠죠. 네, 그리고 현재 경제력은 여기가 선진국 수준이 사실 아닌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민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은요, 상한 가격제의 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라이스 캡인데요. 일단 이때 당시에 정부 정책이요, 소비자에게 뭔가 지급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보조 지급을 하는 연료가 있는데 이것을 끝내고요. 그리고 상한제 가격제까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이득을 보면서 국민들이 석유를 채취하기가 어렵지죠. 그래서 일단은 석유가 궁해질 것이고 더 많은 석유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한 가격제가 해제가 되니까 시장이 이제는 뭐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수요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악이죠. 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가격은 비싸졌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겠죠. 인플레이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석유가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얼마나 다 가격들이 고소득이랍니다. 고유가, 고가격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일단은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면서 시위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CSTO입니다. 이것은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이렇게 되는데요. 집단 안보 조약 기구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숨은 배경인데요. 백그라운드입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은요.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그리고 키르기스탄 이 6국가와 CSTO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다.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4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그 국가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구소련 국가들이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볼만한데 지금 카자흐스탄이 현재 러시아 및 그 국가 조약에 있는 조약 기구에 있는 국가들의 요구를 했습니다. 제4조를 반려해달라고 했습니다. 1국이 외부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되면 회원국 모두의 가입국은 공격받은 국가에게 공사적 원조와 방어력을 공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카자흐스탄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카자흐스탄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왜냐하면은 한 나라한테 공격한 거는 여섯 나라에게 다 공격한 걸로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뭐 시위자라든지 그런 위험 요소를 역시 공격받는 거라고 공격을 하는 요소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러시아에게 요구를 하는데 다른 나라도 많은데 분명히 여섯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러시아에게 이것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는 이따가 나올 테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평화유지군 중에서 평화유지군이 아까 말씀드린 집단 안보조약 기구고요. 이게 3,600명 중에 2,500명이나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이 본 기구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국은 각각 10%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러시아가 강대국이니까 뭐 러시아가 군사력이 강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군사력이 약하진 않을 테지만요. 근데 이 CSTO 여기서 그 조약 기구가 경제적으로 운영되는데 절반 예산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세죠. 아빠도 권력이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에게 일단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인 원조와 방어력을 공급하는 체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는 그렇지 같은 CSTO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안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카자흐스탄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에게도 국내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러시아가 보기에도 이거는 일단 주변 국가가 안정돼야 본국의 안보도 역시 안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역시 중요한 작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엮여 있는 것이고요. CSTO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어느 정도 그 국가 내에서는 큰 명분 그리고 중요한 동맹 체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이까지가 슬라이드 마지막이고요. 좀 더 조금만 더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이슈가 될 것은요. 현재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약간은 관련될 수 있는데요. 그 스탄 국가라든지 현재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렇게 이슬람 비율이 높은 국가 중에서요. 좀 안보적으로 불안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나라들요. 그런 나라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좀 뭐 IS 같은 이런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이렇게 카자흐스탄에도 역시 활동을 하지 않게 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위대에 대한 그 무력 진압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무차별 공격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죠. 크게 비난받고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의 발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을 좌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딜레마적인 부분이란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정말 지혜롭기를 바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 일단 신장 위구르 지역도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 이제 중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과도 연관돼 가지고 이제 이슬람 운동들이 조금은 영향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계속 지켜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과 함께 더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코멘트하면요.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어떠한 명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계속해서 러시아하고의 연대를 계속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함으로써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곳에 최대한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있으시면요. 또 귀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